6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고 해요? 네네.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 기소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입니다. 자,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씨의 1심 닷새 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아주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로 보았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고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받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라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주요 시책 사업, 특히 국제 교류나 국제 협력 사업은 모두 도지사의 결재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엊그저께 나왔던 그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 따르면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갔고,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이 800만 불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100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영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북한으로 갈 수가 있었는가. 예. 그거는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 이런 결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기소된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 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빨리 기소가 된 건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100억을 받았다라고, 100억 뇌물죄가 성립했다라고 하면서 그 피의자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원석의 검찰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발빠르게 기소하니까 그동안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도 결국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대표님,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기소를 했다고 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쌍방울권 유튜브 공유하시면서 사건 조작, 모해 위증이라고 좀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화영 씨의 그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육성으로 반응 보인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시나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반응이네요. 글쎄요, 뭐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는 아마 법원에서 이 창작에 대한 점수를 거의 100점 가까이 준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했는데 9년 6개월에 아주 중형을 선고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의 기소가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스토리라인이 허접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검찰은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또 관련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봐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이 재판부 20개월 동안 이 재판 진행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했거든요. 네. 굉장히 꼼꼼히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결문만 거의 한 300쪽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볼 수 없는 수준이죠. 꽤 오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꽤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어려운 민생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할 일이죠. 법원에 대해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까지 했고 법원에서 1차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게 기억이 나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지난번 보석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딴 사람 이야기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허접한 스토리라인을 이야기할지 결국 이제 이 판단은 결국 이제 법원에 맡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반론도 들어봐야겠죠.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런 힘이 있으면은 민생 챙겨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를 기소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재판 포함해서 이 사건까지 현 검찰 정권의 부당한 이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한 거죠. 예. 이 대북 송금 사건도 사실은 시작을 보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되고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그리고 김성태 이 사건 관련된 주요 사실을 부인하던 김성태가 송환된 이후에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서 결국에 이번 판결까지 이르렀는데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찰의 소명이 있었지만 검찰이 명쾌하게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1차적으로 존중합니다만 증거 채택에 있어서 분명히 이 김성태의 진술의 취지에 반하는 국정원 문서라든가 다른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대납 사건이라는 프레임에 맞춰서 결론이 네. 맞춰진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애초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이재명 지사를 위한 방북 대가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사건의 본질이 바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창작 소설이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